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수화연산, 분수, 마지막 분수의 나눗셈 부분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분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기출에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바로 다시 출제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 나눗셈은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총 2단원에 걸쳐서 학습을 하고 또 그 지도 방안, 지도 원리 그 계열의 흐름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근무를 하실 때도 이 부분은 지도하실 때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도를 하셔야 6학년 수학을 잘 지도하실 수가 있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수 나눗셈의 문제 상황부터 먼저 지도서에 제시가 되는데 사실 나눗셈 문제 상황은 똑같아요. 등분제, 포함제 이렇게 나눠서 제시가 됩니다. 우리 자연수 나눗셈에서도 등분제, 포함제로 상황 나누어서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만 분수 나눗셈이기 때문에 좀 다소 특수한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등분제, 당연히 분배로서 나눗셈이 맞죠. 하지만 자연수가 재수일 때만 등분제 상황이 가능합니다. 우리 4분의 3명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두 번째 포함제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자연수일 때, 또 재수가 분수일 때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수가 다른 수에 몇 번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수가 피재수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몫이 이산량으로 주어졌을 때 분수 나눗셈의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몫이 5분의 3이 나왔어요. 근데 5분의 3명 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상황이 포함제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재수가 자연수일 땐 등분제 해요. 그런데 재수가 분수일 때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함제 상황이 도입이 되는데 포함제도 피재수가 재수보단 커야 되죠. 근데 피재수가 재수보다 작을 때 혹은 이렇게 분수 나눗셈의 계산 결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 아래 다라마 상황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다가 많이 나오죠. 단위 비율 결정 상황. 재수가 분수인 나눗셈 포함제랑 똑같이 재수가 분수인데 재수가 피재수보다 클 때, 그럴 때는 바로 이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사용하게 되면서 분수 곱셈의 그 영역 모델 이용한 지도 원리, 그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곱셈의 역의 의미, 그리고 카테시안 곱의 역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상황으로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재수가 자연수인 분수 나눗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아니 선생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 나눗셈 단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몫이 분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종이 한 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져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종이의 양은 얼마죠? 1을 4등분한 목, 즉 4분의 1 장이죠.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나누어지는 수, 피재수를 분자로, 나누는 수, 재수를 분모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형식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몫이 1보다 커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빵 3개를 2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나눠주고, 즉 빵 한 개를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하나를 2등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한 개, 각각 한 개를 다 2분의 1 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수 곱셈에서 뭔가 본 듯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개씩 자연수 부분으로 따로 나눠주고 또 분수 부분으로 구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나눠진 수 분자, 나누는 수 분모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여전히 재수가 자연수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진분수인 피재수의 분자가 재수인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경우, 즉 10분의 8 나누기 2예요. 그러면 8은 2의 배수이죠. 그럴 때는 단위 분수 개수로 생각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합니다. 그 말은 즉 10분의 8은 10분의 1이 8개죠. 8개를 두 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묶음에 10분의 1이 4개씩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0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배수가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배수가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겠죠. 배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배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어떻게 배수를 만들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배울 때 우리 이거 통분했잖아요. 그쵸? 우리 약수와 배수부터 해서 약분과 통분해서 분수의 덧셈 뺄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까지 했잖아요. 그 통분을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진분수인 피재수의 분자가 재수인 자연수의 배수가 되지 않을 때 5분의 2 나누기 4. 2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3의 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아래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15분의 6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5분의 6은 15분의 1이 몇 개죠? 15분의 1이 6개. 이거를 세 묶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한 묶음에 15분의 1이 몇 개 들어가게 되죠? 2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수가 될 때는 그냥 단위 분수의 개수로 접근하면 되고,
등분제 상황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수가 되지 않으면 배수가 되도록, 즉 통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표준 알고리즘이 도입이 되는데 그림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기 3 했던 거는 몫을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랑 곱하기 3분의 1의 몫이 같음을 확인을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가 재수인 분수 나눗셈에서 분수에 자연수 역수를 취한 것을 곱한 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부분이 바로 그 형식화를 위해 보여주는 그림에 해당하겠고, 그러면 선생님, 재수가 똑같이 자연수인데 앞에 진분수가 아니라 가분수나 대분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네, 볼게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 혹은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나타내서 구하는 방법, 바로 형식화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분자가 만약에 배수가 된다면 자연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고요. 배수가 되지 않더라도 통분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재수가 자연수일 때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등분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 부분을 나눠주고 분수 부분 나눠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1을 다 바로바로 나눠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분제 상황에서 이 분수 부분의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맞춰주거나 혹은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 바로 등분제 상황으로 단위분수의 개수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표준 알고리즘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 바로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재수가 분수인 분수 나눗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포함제 상황으로 지도할 수도 있고, 우측에 단위 비율 결정 상황으로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 수에 다른 수가 몇 번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우리 동수누감으로 해결할 수 있죠. 다만 동수누감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재수가 재수보다 커야 됩니다. 몇 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가줘야 되는 것에 비해서 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수누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덜어내는 횟수가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5분의 3kg를 그릇에 5분의 1kg씩 나누어 담는다. 몇 개 그릇에 담을 수 있나? 3그릇이죠. 5분의 3에서 5분의 1을 몇 번 뺄 수 있어요? 3번 뺄 수 있잖아요. 나누는 수를 반복해 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수누감이죠. 근데 이것을 형식화시킬 때는 이 분자끼리 나눈다, 이렇게 형식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분의 5를 9분의 2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몇 개의 틀에 넣을 수 있느냐? 2개의 틀에 넣고 9분의 1kg이 남죠? 그 다음에 틀의 9분의 2에서 9분의 1이 얼마큼 차지해요? 반절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분모가 서로 달라요. 그럼 바로 빼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통분해서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눗셈 한다. 즉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 10분의 8로 만들어서 몇 번 뺄 수 있어요? 8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포함제 상황은 한 수에 다른 수가 몇 번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동수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피재수가 재수보다 커야 하고요. 이때 덜어내는 횟수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듯 몫이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수가 분수일 때 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포함제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피재수가 반드시 재수보다 컸어야 했지만 단위 비율 결정 상황 같은 경우에는 피재수가 재수보다 작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나타내는 양이 서로 다를 때도 적용이 가능해요. 아까 같은 경우에 포함제 상황에서는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리터고 여기는 개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위별 결정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제와 달리 계산 결과와 실제 문제의 해와 그대로 일치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 당연히 단위별 결정 상황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위별 결정 상황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이 문장제를 읽고 이게 나눗셈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수 나눗셈을 활용해서 유추적 사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것이 분수의 나눗셈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6kg 포장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이렇게 나누는 수를 분수해서 간단한 자연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상황을 단순화해서 유추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상황이 나눗셈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6kg 포장하는데 2시간 걸렸다. 그러면 1시간 포장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kg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했어요? 나누기 1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6kg 하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4분의 4를 꽉 채워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면 4분의 1시간을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지? 4분의 3시간은 알아요. 그러면 이 4분의 1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그럼 이게 지금 4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3을 해서 4분의 1을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4칸으로 나누어진 1시간짜리에 4분의 3만큼을 얘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일까? 그것은 나누기 3을 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시간 동안 2kg을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시간이면 이 4칸을 다 채우는 건데 그럼 이제 얘를 곱하기 몇을 하면 되죠?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곱하기 4배를 하면 1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 4, 8kg가 되는 것입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나눗셈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수의 어떤 나눗셈 상황을 이용해서 단순화 전략해서 유추적 사고해서 이게 나눗셈 상황을 먼저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쿠키가 처음에 3분의 2만큼 나왔을 때 근데 이게 무게가 지금 10분의 7kg니까 그러면 3분의 1만큼 그건 어떻게 구해요? 얘를 반절로 나눈 거죠. 10분의 7을 2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구했으니까 그것을 몇 배 하면 되죠? 3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7을 먼저 2로 나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자연수가 재수인 상황 이미 형식화 시켰죠. 곱하기 2분의 1로 형식화 시켰잖아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3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곱하기 3배 해서 분수 곱셈에서 형식화 했죠.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상황에서 처음에 나누기 2를 했다 곱하기 3을 했어요. 근데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고 곱하기 3은 분자로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눗셈은 역수로 곱하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단위별 결정 상황을 통해 결국에 나눈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는 표준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 계열상 같은 경우에 6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에 걸쳐 두 단원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6학년 1학기 때는 자연수가 재수인 상황, 즉 등분제로서 접근을 하게 되고 때때로는 통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등분제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식화를 하는 게 곱하기 자연수분의 1. 그렇죠? 여기 역수를 곱한다는 거 형식화 처음에 해요. 그다음 두 번째 2학기 때는 재수가 분수인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 포함재 상황을 다루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가 피재수보다 클 때, 또 몫이 바로 적용이 안 될 때, 혹은 피재수와 재수가 서로 다른 양을 가리킬 때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 했죠? 단위, 비율, 결정, 상황. 이걸 통해서 나누고 곱하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역수로 곱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래서 분수 곱셈, 그 영역 모델 그걸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6학년 1학기 분수 나눗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몫이 1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낱개를 나누어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리고 배수가 될 때, 배수가 되지 않을 때 상관없어요. 그냥 동치분수, 즉 통분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 형식화를 도입을 하게 되고 앞에 가분수나 대분수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자연수로 그냥 나눠서 계산을 하거나 혹은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사시별로 내용을 보면 우리 아까 지도서 처음에 봤던 부분과 똑같아요. 1 나누기 4 똑같죠? 종이 한 장을 4명이 똑같이 나눈다. 등분제 상황이에요.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 그래서 피재수를 분자로, 재수를 분모로 가는구나. 3 나누기 4로 바뀌어도 다를 바 없습니다. 3은 1이 3개니까 삼각형 3개를 각각 4로 나눠서 4분의 1씩 칠한다. 즉 1 나누기 4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게 3개 있으니까 3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각각의 1을 4등분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몫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자연수 몫만큼 구한 다음에, 즉 하나씩 크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또 다시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1 나누기 자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을 다 1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3 나눠진 자연수의 개수만큼 배수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피재수가 분자로, 재수가 분모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몫이 1보다 작거나 몫이 1보다 크거나 똑같이 등분제 상황이고 1 나누기 자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눠지는 자연수 개수만큼 생각하거나 혹은 자연수 몫만큼 먼저 나눠 가진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나눠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수의 분자 부분이 자연수의 배수가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배수가 되면 그냥 단위 분수 개수로 생각해서 등분제 상황으로 접근하면 되고 배수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냥 크게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줘서 위아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배수인 걸로 맞춰서 등분제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형식화를 시켜야 되겠죠. 나누기 자연수가 곱하기 자연수분의 1 역수로 곱한다라는 것. 이걸 형식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누기 3과 곱하기 3분의 1의 의미가 같은 것을 모델로서 인식을 시키게 됩니다. 나누기 3은 몫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은 이거의 3분의 1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분수 곱셈의 원리 내용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계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나 똑같아요.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분수를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즉 배수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분수 곱셈, 바로 역수 곱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똑같아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 얘도 배수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상황이 그대로 여기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요, 계산하기. 이 상황, 여기가 이제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 곱셈의 내용이 분수 나눗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등분제 상황으로 지도를 합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니까요. 그리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일 때도 몫이 1보다 크거나 작거나 똑같아요. 등분제 상황으로 지도를 하면 되는데 1 나누기 자연수, 이 상황을 구한 다음에 몇 배만큼 그게 동그라미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 확인을 하면 됩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일 때 배수가 되도록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수 부분의 분자가 재수인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배수가 되면 몇 개씩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자연수는 결국 뭐예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이것의 역수분의 1,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 5학년 때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던 분수 곱셈, 그 그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자연수는 역수로 곱할 수가 있구나, 분수 곱셈으로 표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분수로 바뀌거나 대분수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계속 해결하게 돼요. 분수 곱셈으로 해결하게 되거나, 아니면 배수가 되도록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주거나, 대분수인 경우에는 가분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 뒤에는 가분수나 대분수가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5개념 지도는 사실 나눗셈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분수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분수 곱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분수 곱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자연수 곱셈에서부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3학 2학기 때 배열 모델 이용해서 분수의 곱셈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면 묶음 등인 면 묶음, 이거 했었잖아요. 계속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그 전에 제대로 학습이 안 됐다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6학기 2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학기 2학기 때는 포함제와 단위비율 결정사항으로 분수 나눗셈을 지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분수 나누기 분수 학습을 하게 돼요. 이때 분자끼리 나눠 떨어지는 경우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에는 포함제, 동수노감 상황으로 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분자끼리 나눠서 바로 계산하면 돼요. 왜요? 우리 형식화 했잖아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기억하시죠? 역수 곱하는 거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분모가 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분해서 분모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다시 여기로 이 알고리즘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제 이용해서 자연수 나누기 단위분수 지도하면 되고, 그림을 통해서 학습을 하다가 마지막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눗셈 하면 무조건 결과가 작아진다라는 5개념의 학생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재수가 1보다 작을 때에는 결과가 더 커진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수 나누기 분수부터 볼 텐데요. 분자끼리 나눠 떨어지는 경우 심플하죠. 그냥 단위분수 개수 6개 센 다음에 얘는 3개죠. 그러니까 6개에서 3개. 몇 번 뺄 수 있어요? 3개. 2번 뺄 수 있죠. 그렇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5분의 3에서 5분의 1 3번 덜어낼 수 있다. 동수노감 포함제 상황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형식화 시킬 때는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한다로 형식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분자끼리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요. 네. 볼게요. 9분의 5 나누기 9분의 2. 9분의 5는 9분의 1이 5개. 9분의 1은 9분의 1이 2개. 그러니까 단위분수 개수로 똑같이 접근해요. 근데 5개를 2개로 나누는 거죠. 5 나누기 2. 근데 우리가 이거 바로 역수 취하는 걸로 형식화 시켰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음, 분모가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통분. 똑같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맞춰준 다음에, 그리고 9 나누기 8. 바로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이미 했으니까 바로 형식화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엔 자연수 나누기 분수,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이 어렵고, 또 무엇보다 이게 이 문장제만 읽었을 때 이걸 나눗셈으로 바로 이해하는 학생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수직선과 영역 모델이 결합된 형태를 통해서 나눴다가 곱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서 계산을 하죠. 이런 상황을 계속 연습을 시켜요.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분수 곱하기 분수로 형식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고 곱하고 이런 상황은 이 나누기 2, 나누기 2는 무슨 뜻이냐?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 아니냐? 근데 그건 우리 분수 곱셈에서 곱하기 2분의 1로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을 하고요. 아, 이걸 보니까 분수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 것과 같구나. 이렇게 형식화를 시키게 됩니다. 가분수로, 대분수로 바뀌어도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수로 만들거나 혹은 분수 곱셈으로 바꾸거나. 여기도 똑같습니다. 분수 곱셈으로 하거나, 그렇죠?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는 상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수 곱셈으로 하거나 혹은 배수를 만들어 주거나, 배수가 이미 됐다면 분자끼리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배수로 만들어주고 이미 배수라면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는 것,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별 결정 상황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수직선을 이용해서 계산 원리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분수 나누기 분수 상황에서 포함제 상황으로 지도를 합니다. 동수누감 포함제 상황으로 지도를 하는데 분자끼리 나눠 떨어지면 그냥 포함제로 하면 돼요. 동수누감. 근데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9분의 5 나누기 9분의 2 같이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분자 부분끼리 그냥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가 되겠죠. 나눠 떨어지지 않아도 그거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는 걸 6학년 1학기 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 상관없어요. 통분 한 다음에 똑같이 포함제 상황으로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 나누기 분수,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영역 모델과 수직선이 결합된 형태로 계속 지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분수 나누기 분수, 여기서도 똑같이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해서 이거를 나누고 곱하고, 이것이 그냥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형식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분수나 대분수로 이 피제수 부분이 바뀐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우리 이미 형식화시킨 분수 곱셈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앞에 했었던 통분한 뒤에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길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24개년 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수 나눗셈 5회로 이 분수 사칙 연산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최근에 기출에 나와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돼요. 그럼 215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해당 주제는 문장제 내용을 잘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문장제에서 피제수가 뭔지, 제수가 뭔지, 몫이 뭔지, 나머지가 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 2012, 2014학년도 등문제 포함제 상황의 적절성 판단하는 게 나왔는데, 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위 비율 결정 상황, 그래서 상황이 크게 기출에선 3가지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과 2024학년도 수화연산에서 동치식 쓰기나 수식 넣어 설명하는 거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꼭 분수 나눗셈 주제가 아니어도 수화연산에서는 정말 많이 출제되는 발문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서술할 수 있는 연습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2011학년도 16번의 기억 리을 선지부터 볼게요. 지금 분수 나누기 분수 상황인데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과는 다르죠? 이때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져요. 그리고 포함제 상황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의 5 나누기 3분의 1, 3분의 1명. 말이 안 돼요. 그쵸? 지금 이거는 등분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냥 다짜고짜 형식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등분제 의미로 설명을 했나요? A가 아니라 B가 등분제 상황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A는 지금 잘라본 거니까 동수누감 포함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2 같은 경우에 뒤에 문장지에서 계산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한 개 묶는데 3분의 1 미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분의 5 미터. 그러면 지금 아까 이것은 우리가 봤던 자료에서 가분수 나누기 분수 형태가 되겠죠. 그럴 때는 분수 곱셈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모 통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15 나누기 6분의 2 상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몫의 의미는 2분의 15 상자를 묶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7개 상자랑 2분의 1 상자를 더 묶을 수 있는 만큼이 남았다는 거예요. 즉 2분의 1m의 리본이 남는 게 아니라 2분의 1 상자를 묶을 만큼의 리본이 남는 것으로서 한 개를 묶는데 3분의 1m가 필요한 것이니까 2분의 1 상자 곱하기 3분의 1, 즉 6분의 1m의 리본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분수 나눗셈에서 진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몫을 제대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몫과 나머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2022학년도에 소수 나눗셈에서도 이 나머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분수 나눗셈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재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012학년도 15번에 보면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 5분의 4를 두 명이 똑같이 나눠 마시게 되면이 아니죠. 이거는 나누기 2일 때의 상황이고요. 등분제로 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포함제나 단위별 결정 상황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적절하지 않다로 끝내지 마시고 재수가 분수이기 때문에 등분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유까지 서술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학년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죠. 7분의 3 나누기 5분의 4. 분수 나누기 분수예요. 근데 왜 역수 곱하는 거지? 두 분수의 분모를 같게 보면 알 수가 있어. 이 친구는 이제 포함제 상황으로 접근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정이가 포함제로 접근을 하려고 보니 35분의 15 나누기 35분의 28 이렇게 통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피재수가 지금 재수보다 커버려서 포함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별 결정 상황을 지금 우리 현재 지도서에서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방금 2014학년도 기출에서는 성호가 이 곱셈의 역의 의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수 나눗셈에선 등분제가 적절하지 않아요. 왜 적절하지 않죠? 재수가 분수이니까 등분제가 적절하지 않죠. 포함제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피재수가 재수보다 크니까 피재수에서 재수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제도 적절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이유 서술하는 연습 정말 많이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호 설명 완성하는 것 사실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역연상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수 나눗셈 상황에서 이것이 도입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곱셈과 나눗셈 역연상 관계에 활용해서 계산 원리 설명하는 거는 바로 작년 기출인 2024학년도에서도 또다시 반복돼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자연수 곱셈 주제와도 꼭 연관지어서 이 문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출에서도 계속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4학년도 모두 분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황을 까다롭게 가지수를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문제까지 3번 연속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상황이 등분제, 포함제, 단위별 결정 상황에 적합한지 판별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해야 이게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 서술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문제는 묶어서 철저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2023학년도 1번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하는 수업을 참가를 했는데 나누어지는 수를 동치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지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여기 A와 그림을 완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동치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P 재수의 분자 부분을 재수의 자연수의 배수가 되도록 맞춰야 돼요. 1은 2, 2, 4, 2, 3은 6. 6이 가장 빠르니까 3 곱하기 2를 해주고 5 곱하기 2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5칸이 아니라 10칸으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것 중에 6칸이 지금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나누기 2니까 이것 중에 몇 칸을 색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반절인 3칸을 색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참가한 수업에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영역 모델을 이용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몫을 나타내는 영역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5분의 3을 2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5분의 3의 2분의 1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죠. 네, 2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공부를 했다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5분의 3 나누기 2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냥 그대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쵸? 이걸 아까 5분의 3 나누기 2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5분의 3 나누기의 결과는 그것의 몫은 5분의 3을 2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므로 2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2분의 1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3 나누기 2는 5분의 3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다. 끝! 그래서 기출에서 보시면 지금 등분제, 포함제, 단위별 결정사항뿐만 아니라 그 각각에서 형식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모델 이 부분을 굉장히 분수 나눗셈에서는 기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영역 모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면 이 부분 1 나누기를 가지고 곱하기 나중에 하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위별 결정 상황 가지고 이제 역수 곱하는 거 형식화하는 부분 당연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들 예측을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분하는 거는 이미 시험에 나와서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요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분수 나눗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